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동안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국적의 만사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추돌해서 아내를 사망케 한 사건. 그래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뜨겁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살인에 대해서 고의로 인한 살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나왔고 2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2심에서 판단 내렸죠. 근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사죄는 유죄, 과실치사죄가 나와서 금고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취지는 어떤 점이었죠? 무죄가 나왔던 취지는 살인의 고의가, 그리고 살인의 동기 자체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대법원의 이제 취지인데, 다르게 말을 하면은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고를 고의로 냈던 건 아니다. 특히 또 가장 큰 부분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고를 냈겠느냐라는 대부분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어떤 근거가 됐었죠. 그렇지. 그리고 소득 부분도에서 이제 이 피고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진술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500에서 1,500 정도의 수익을 자기가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달 지출되는 이제 보험금이 4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로 한 1,000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 봤을 때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 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맞아요. 또 그 지출 그걸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다, 이건 보험 사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인데 400을 지출하고도 600만 원이면 웬만한 4인 가구에 이제 한 달 소득과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 봤고, 그리고 김변 말씀대로 이게 2014년에 교통사고 일어났는데 새벽 3시 한 40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고속도로로 쭉 달려가다가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핸들을 이제 우측으로 꺾죠. 우측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자죠. 이렇게 돼서 운전자가 먼저 이렇게 충격을 받을 개연성이 커지죠. 그리고 또 그 아내와 사이가 좋았다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완벽하게 결벽해, 이게 아니라 유죄라고 보려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 그러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입니다라는 취지고, 이것은 흡사 최근에 그 고의정 사건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넘쳐나죠. 간접 증거도 넘쳐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난 것처럼 같은 취지의 무죄인데, 고법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이제 과실치사만 있다고 했는데, 그럼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무죄가 나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죄가 없네? 살인에 대한 무죄니까 보험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도 좀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고 과실치사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실인데 이 과실이 정말 그냥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냐, 아니면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경과실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과실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상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해 가지고 고의나 중과실로 이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나 중과실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보험금 청구 자체를 보험금 지급 청구로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중과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 그럼 시청자분들이 경과실은 뭐고 중과실은 뭐예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경과실은 말 그대로 가벼운 과실이에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할 때 그 방향등을 켜고 좌우를 살피고 변경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분명히 했어요, 인식을. 근데 내가 하고 뒤에 차선이 없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깜빡이를 안 킨 차가 반대 들어오는 거야. 부딪힐 때 그건 나 경과실이죠. 여기 차가 빽빽하게 오는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도 쓱 비켜주겠지? 막연하게 하는 건 중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예를 들면. 근데 이 사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졸음운전이었다고 결론이 났는데, 졸음운전은 과실입니다. 과실인데 졸음운전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방향등을 못 켜고 이제 들어간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핸들을 꺾어서 정차되어 있는 거기 그 화물차를 추돌한 것은 이건 무거운 과실이 아니냐, 굉장히 이제 과실의 정도가 큰 게 아니냐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민사재판부, 이제 이 보험사고의 과실 유무를 따지는 재판부에서 적어도 이제 고의성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자유롭기는 어렵고, 그렇죠. 보험 사기 사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민사재판부의 재량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넓으니까. 넓고,
여기서 과실치사라고 형사사건에서 했을 때 중과실 여부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다. 그리고 꺾기 전에 운전자의 앞으로 몸을 숙이는 그 현상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됐다. 그리고 상향등을 켜고 가고 있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간접 증거로서 살인에 대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됐죠. 하지만 이 민사재판부에서는 이 정도면 이건 중과실의 증거로 볼 수 있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덧붙여 보면 일단 또 사고 시간이 새벽 3시 40분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그때까지 뭐 휴게소에서 얼마나 차량을 운행하는 기간 동안 휴게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느냐, 또는 그때 또 사고 당시 자동차 이제 운행 속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도로 사정 같은 것도 CCTV를 통해 가지고 도로가 얼마나 밝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살인이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2017년에 보험사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맞아요. 보험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민사재판부에서도 이게 과연 살인죄에 해당할지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어서 재판을 추정해 난 상태고 이제 재개가 될 텐데,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보험 사기 사건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이제 내부 이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험 사기 판단한다고 판단이 되면 거꾸로 이제 보험 해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보험 계약 체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보험사가 따로 고소 안 해도 재판부에서 보험 사기의 영역을 굉장히 재량을 넓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제가 해본 소송에서도 보험을 이런 생명보험 아니더라도 실비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20-30개 가입을 해. 그리고 한 달 보험금이 납부하는 게 막 몇백만 원 돼요. 그럴 경우에 고소가 없어도 보험 사기로 추단해서 보험사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이제 2016년 전에는 보험사별로 각각 전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어떤 보험을 가입해 있는지 그때는 전산 통합이 없었어요. 이것도 2014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보험사들이 그런 거를 발견을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추세인데, 이 사건도 보험 사기 자체도 충분히 재판부가 살인죄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일단 중요한 게 그래 보험 사기도 판단할 수 있고 중과실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볼 때 이 사건은 과연 95억을 수령하는 결과가 나오긴 전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참 일단 돌아가신 분은 뭐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진실은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민사재판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철두철미하게 이 보험 사기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말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적으로 이거 절대 보험금 지급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재판부가 굳은 심지를 가지고 정말 냉철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이제 추후 결과는 또 이제 결과가 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컨텐츠를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막 10개 넘게 20개, 30개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형사고소 없어도 보험 사기를 민사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엉뚱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 사기 해당해 버리게 되면은 실형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세요. 형량 세요. 보험 사기 되게 엄벌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또 작은 욕심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보험 몇 개 들었어요? 저는 보험이 실비보험 하나랑 자동차 보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연금보험 있나? 그 정도? 네, 저는 보험 한 3개 있을래나?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너도? 나도? 야 너도? 보험사에 많은 앞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ut your broken rib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